그러니까 자 오늘은 모집단과 표본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모집단과 표본평균인데요. 표본평균. 자, 우리가 모집단을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황고의 3학년들의 수학 점수, 수학 점수가 있을 거야. 전교생의 수학 점수가 있어요. 요 집단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수학 점수들이 많이 있죠. 10점, 20점, 30점, 50, 60, 70, 80, 100점까지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럼 실제 요 집단에서의 평균이 있었을 거야. M0. 그리고 분산도 있을 것이고요. 표준 편차도 있을 것이다. 이 점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야. 자, 20개를 샘플링 하자. 20개를 뽑아서 점수를 하나를 적고 또 하나의 점수를 적고 또 아무거나 무작위를 뽑아 하나 점수를 뽑고 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점수들을 다 구해서 그것들의 평균을 내는 거야. 20개의 점수들이 있었겠죠. 무작위로 뽑았어요. 그러면 여기 20으로 나누면은 평균이 나오겠죠. 그거를 우리는 표본을 한 20개의 표본을 평균을 냈다 해서 표본 평균 바 X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 X1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나서 또 20개를 또 뽑아. 또 걔네들도 그 점수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거야. 20을 나누면 평균 나오겠죠? 이걸 표본, 20개의 표본을 평균 냈잖아요.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하죠. 표본 평균을 우리는 바 X란 말을 표시해요. 그래서 요게 1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바 X2라고 하자.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보는 거야. 그래서 또 20개를 해서 뽑아서 평균을 내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표본 평균이 나올 거야. 바 XN이라고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본 평균들을 다시 평균을 내는 거야. 바 X1 더하기 바 X2 더하기 계속해서 바 XN. 얘네들 평균이니까 N개니까 N으로 나누는 거죠. 자, 이것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는 거죠. 표본 평균의 평균. 자, 그럼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과연 모집단 평균과 어떤 관계가 있을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생각해 볼게요. 내가 요 20개를 뽑은 점수들을 이 표본 평균을 여러분 학교의 1반의 평균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요건 2반의 평균을 생각하고 이거는 N반의 평균을 생각해 보여요. 그럼 평균들이 어때요? 1반이 40, 2반은 50, 3반은 52,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들이 거기서 40이 아니고 48 정도 되죠. 그죠? 더 차이는 안 나죠. 반평균은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 반평균들의 평균을 내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정교평균 되는 거 아니에요? 정교평균. 그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일반 평균, 2반 평균, 반평균들의 평균을 내면 어때요? 그게 정교 평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 평균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 자,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보자. 자,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였어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평균 떨어진 정도. 자, 그럼 우리 반을 보자. 48점, 50점, 52점. 그럼 얘네들은 커봤자 플러스 2점, 평균으로부터 2점과 마이너스 2점.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거죠, 내가. 그 점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전부 다 51, 50, 52, 48, 49, 요 정도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평균 떨어진 정도는 얘를 이렇게 들었다면 얘는 2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정교 평균을 보게 되면 얘는 어때요? 빵점부터 100점까지 다 있을 수 있잖아. 평균이 50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50 정도 차이 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더 많이 떨어졌어? 이 모집 실제 평균들이 이 분산들이 크기가 더 크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집단의 분산이 훨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크냐면요. 이것이 우리가 데이터에서 분석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모집단의 분산은 이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와 같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표본 평균이. 희한하게도 자,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와 같아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와 같아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요. 정규평 같고, 분산은 모집단이 더 떨어져 있다. 더 많이 흩어져 있다. 그래서 모집은 더 훨씬 더 크게 나오는데 그것이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와 같아지더라는 얘기고,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눈 거와 같아지더라. 자, 요거를 여러분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 어떤 모집단이 있었어요. 이 모집단에는 실질적으로 그 집단의 평균을 낸 것이 있을 것이고, 분산을 낸 것이 있고, 표준 편차를 낸 것이 있는데, 이 모집단에서 n개를 뽑아서 복원 추출하는 거야.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꺼내 보고 집어넣고, 한 번 꺼내 보고 집어넣고, 자, 그런 걸 반복하는 복원 추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n개를 뽑아서 이것들의 평균을 내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n까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눠야 돼? n으로 나누면. 자, 이것이 표본들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표본평균을 바 x1 이렇게 한 거야. 이때 이 크기 n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는 표본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n은 표본의 크기예요. 표본의 크기. 자, 또 n개를 뽑죠. 또 n개를 뽑아서 그놈의 평균을 내요. 똑같이 x1 더하기 x2에서 xn개를 더해서 n으로 나누면 이것이 표본 평균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바xn 뽑아서 평균을 낸 것이 표본 평균 바xn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다시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낸 것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와 같아지더라.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 분산이 훨 크다고 했어요. 얼마만큼? 표본의 크기만큼 같아지더라는 얘기죠. 나눈 거와 같아지더라. 그리고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자, 루트 n분의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에 나눈 거와 같아지더라. 자, 이것을 여러분이 숙지를 해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자, 모집단이 있었어. 자, 거기에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 샘플링을 했죠. n개를 샘플링해. 이 n개를 뭐라 부른다고? 표본의 크기 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의 평균을 내면 평균을 낸 걸 바x1, 또 n개를 뽑아서 평균을 낸 거 바x2, 또 n개를 뽑아서 평균을 낸 거 바x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바x1, 바x2, 바xn 자, 얘네들의 평균을 내는 거죠. 얘네들을 평균 내는 거야. 그 평균 낸 것이 누구와 똑같은다 해서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 같아지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같아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서 요와 관련된 문제들을 잠깐 보겠는데요.
자, 1번 봅시다. 자, 0, 2, 4, 6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2개의 공을 복원 추출한다. 자, 복원 추출은 한 개 보고 집어넣고 한 개 보고 집어넣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바X에 대하여 다음을 답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표본 평균이 바X인데 2개를 뽑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0, 2, 4, 6이 얘가 모집단인 거예요. 얘가 모집단. 자, 여기서 한 개씩 한 개씩 2개를 꺼낸 거였었죠. 이게 바로 표본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 2개를 평균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X 1이라고 하는 거죠. 표본 평균. 그럼 이 표본 평균을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으니까, 자, 이걸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가 되어 그놈의 확률들을 나타내는 것이 확률 분포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나올 수 있는 표본 평균이 몇 가지일까? 자, 보자. 0, 2, 4, 6.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이렇게 산수되는 것들은 표를 그려서 하는 것이 훨 낫다라고 했었죠. 그래야 빠지는 거 없이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2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는 거야. 자, 복원 추출한 됐으니까. 자, 복원 추출한다 했기 때문에 0 넣고 또 다시 0 또 뽑을 수 있죠. 하나 뽑아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냥 하나 0을 뽑아서 보고 집어넣고 또 0 뽑을 수 있잖아. 그래서 자, 0 더하기 0이 있다는 건 0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얘는 0 더하기 0 더하기 2를 2로 나눌 거니까 얼마가 나와? 1이 나오고요. 0 더하기 4를 2로 나누니까 2가 나오고 0 더하기 6을 2로 나누니까 3 나오고. 자, 얘도 2하고 0을 나올 수 있고 그걸 2로 나누니까 1. 지금 이 파란색이 바로 표본 평균들이 되는 것들이죠. 그치? 그래서 2하고 2를 더해서 2 나올 수 있고요. 2하고 4를 2로 나누니까 6해서 3 나오고 2하고 6 더해서 2 나누면 8이니까 4 나오고. 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2, 3, 3, 4, 4, 5, 5, 6. 자, 이렇게 표본 평균들이 그려지죠. 그래서 확률 변수는 표본 확률 변수는 0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5 나오고 6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그놈의 확률 전체는 4, 4, 16, 16개죠. 자, 0이 나오는 건 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16분의 1이 되고요. 자, 1 나오는 건 2개 나왔죠. 16분의 2, 2는 3개, 16분의 3. 3은 몇 개? 4개, 제일 많이 나왔네. 16분의 4. 4는 3개. 자, 5는 2개. 6은 하나.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것이 이제 확률 분포표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확률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편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모집단의 여기서는 모집단의 평균을 진짜 구해보고 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편차를 진짜 구해봐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그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 나눈 것과 같다라고 했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에 나눈 것 같다라고 했잖아. 진짜 이렇게 되는지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의 이제 평균을 이제 요거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의 평균 구해봅시다.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와 확률과의 곱의 합이라고 했어요. 자, 0 곱하기 16분의 1은 0이 될 것이고, 자, 1 곱하기 16분의 2, 16분의 2.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16분의 3, 16분의 2, 3은 6. 자, 16분의, 이걸로 가볼까? 자, 16분의 지금 요거 했고요. 세 번째 3 곱하기 4가 돼요. 3, 4, 12. 그 다음에 16분의
4, 3, 12. 16분의 5, 2, 10. 16분의 6, 1은 6.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평균은 확률 변수와 확률과의 곱의 합.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자, 16분의, 자, 얼마나. 자, 요 더하면 8이고, 더하면 20, 더하면 32, 더하면 42, 더하면 48.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48. 16분의 48. 4, 4, 16. 4, 1은 4, 4, 2, 8. 4, 3, 12. 3배네. 3, 6, 18. 3배 나오죠?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자, 평균은 얼마 나왔어? 3이 나왔습니다. 자, 분산해 보겠습니다. 자, 분산. 자, 분산.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을 해보는 거야.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자, 지금, 분산은 편차의,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그죠? 또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것과 같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거나 평균을 분산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평균이 3으로 나오면, 정수로 나오게 되면 편차의 제곱으로 해서 평균을 구하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했죠. 자, 그럼 봅시다. 3이니까, 자, 바 x 빼기 m의 제곱하는 거야. 자, 평균이 3이었으니까 0 빼기 3의 제곱 9. 자, 1 빼기 3의 제곱은 마이너스 2니까 4. 얘는 1. 3은 0. 자, 4 빼기 3의 제곱 1. 5 빼기 3의 제곱 4. 6 빼기 3의 제곱 9.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16분의 확률 변수와 확률과의 곱이 합이니까 16분의 9, 1, 9. 그 다음에, 자, 16분의 4하고 2, 8. 그 다음에 16분의 1하고 3, 3. 16분의 0하고 4는 0이죠. 0. 16분의 1하고 3, 3. 16분의 4하고 2, 8. 16분의 9하고 1, 9. 자, 이거의 계산을 해봅시다. 자, 16분의 9하고 8을 더하면 17, 더하면 20, 3하고 더하면 23, 더하면 31, 더하면 4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16분의 40. 4, 4, 16, 10. 그래서 2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분산이 2분의 5가 나왔고, 그럼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2분의 5가 됐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다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자, 모집단에서 직접 다 구해볼게요. 자, 모집단은 0, 2, 4, 6이니까, 자, 이거의 평균은 모든 점수를 다 더해서 개수 4개로 나누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 4분의 12, 4, 3, 12, 3 나왔네요. 어때요? 이거 3하고 같죠? 그죠?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분산을 구해. 자, 모집된 분산은,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일단 편차. 자, 지금 0, 확률 변수 0하고 2하고 4하고 6이었었는데, 편차는 3을 빼죠? 3을 뺀 거의 제곱이니까, 자, 이걸 x로 뒀고, 자, 편차의 제곱, x 빼기 m의 제곱을 할 거야. 그러면은 3을 빼니까 0에서 3 빼면 -3, 그놈의 제곱 9가 되고요. 자, 2에서 3을 빼면 -1, 그놈의 제곱 1. 4 빼기 3을 빼면 1이죠. 6 빼기 3 하면 3인데 그놈의 제곱 9.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은 9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9를 4로 나누니까 4분의 20, 4, 5, 25가 나왔네. 그치?
그래서 분산이 5가 나왔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아까 내 모집단의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 분산 5가 나왔어요. 그거를 모집단 분산을 표본의 크기 나눈 것 같다라고 했잖아. 자, 모집단 분산이 5였고요. 표본의 크기는 우리 2였잖아요. 2분의 5. 어때요? 같죠, 그죠? 우리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같다는 게 증명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해서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표본평균 때. 이거 갖고 바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얘기한다면 자, 우리가 이걸 안 구했다라고 했을 때 자, 표본평균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모집단의 평균 얼마 나와? 3 나왔잖아. 그냥 3 적어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평균의 분산을 구하라. 이 분산이 5가 나왔잖아. 자, 5를 표본에 크게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5가 나왔으니까 루트 n으로 루트 2죠. 2분의 루트 5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모평균과 표본평균과의 관계되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문제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지금 2번 보니까 모평균이 30, 모분산이 9, 모집단에서 100개. 자, 이것이 표본의 크기죠. 표본의 크기.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모집단의 평균이 30 나왔고, 모집단의 분산이 9가 있고요. 자, 표본의 크기는 100이라고 했고요. 자, 이거 갖고 이제 계산하는 거죠.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30이 나올 것이다. 되는 것이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 분산을 표본의 크기 나눈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모집단의 분산이 9가 나왔고요. 표본의 크기는 100개, 즉 100개는 100분의 9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표본의 크기를 나눈 거지.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얼마일까? 분산이 9니까 표준 편차는 3이 되겠죠? 자, 3이고 표본의 크기는 100이었으니까 루트 100이니까 10 이렇게 구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도 가봅시다. 자,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만 나오면 좌우대칭의 종모양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다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5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이 표본 평균을 할 때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잠깐 이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잠깐 요거 좀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모집단이 있었을 때 이 모집단이 여기 정규분포를 이룬다라고 한다면 확률들이 이렇게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샘플링한 표본 평균 얘네들도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 평균을 해서 나타내면 얘네들은 또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 평균들의 얘네들의 분포는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확률들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면 표본 평균 바X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n이 충분히 크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바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문제로 가볼게요. 자, 지금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 거야. 이 입단이 125. 자, 125는 5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표본의 크기를 몇 개로 했대요? 표본의 크기를 5개. 5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라고 했고, 그럼 요거의 5개에 대해서 평균을 내겠죠? 그걸 우리는 바x1 이렇게 할 것이야. 그치? 뭐 또 계속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 바x라고 할 때 확률 변수 얘를 구하라고 했죠. 자, 표본 평균, 이 10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정규 분포를 이루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이룰 것이고요. 자, 평균은 모집 단위 평균과 같다고 했으니까 100 줬고요. 그리고 분산은 표본의 크기 5였죠. 5분의 5의 3승, 즉 5의 2승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을 표준화 시키는 거지. Z가 되고, 자, 105에서 평균 100을 빼고 표준편차 5로 나누니까, 자, 얘는 얼마 나오니? 1이 나오네요. 1. 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러면은 표준화 시켰기 때문에 평균이 0이고 1은 오른쪽에 있겠죠? 얘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네 확률은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는 0.5고 1에 해당하는 요 부분의 넓이는, 자, 요 부분의 넓이는 표를 보면 1은 0.3413이라고 했네. 얘가 0.3413.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0.5 더하기 0.3413을 더해서 0.8413.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나왔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죠. 표준화 시키죠? Z가 될 것이고, 표본 평균이야. 95 빼기 평균이 얼마였지? 100. 자, 표준 편차는 5라고 했고요. 얘도 102.5 빼기 100 해서 표준 편차 5로 나누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얼마니?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자, 얘는 2.5니까 0.5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얘를 구하면 평균이 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겠고 0.5는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0.5에 해당하는 거 0.1915, 1에 해당하는 거 0.3413.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확률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0.1915 더하기 0.3413 더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해보시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표준화 시켜서 나온 것. 자,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자, 여기 3은 또 있다. 보자.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5kg. 자, 표준 편차가 5kg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모집단이야.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자, 이 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대.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5. 우리 이렇게 적는다고 했죠? 이 모집단에서, 자, 그럼 표본의 크기를 몇 개로 끊는나? 오늘 표준, 임의로 뽑으면 25명이라고 했네요. 자, 25명이 바로 표본의 크기가 되고요. 자, 몸무게 평균이 64에서 66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은, 자, 학생들 중에 임의로 뽑은 25명의 몸무게 평균. 자, 몸무게 평균이니까 얘가 표본 평균이죠. 25명의 몸무게, 샘플링한 거의 평균, 표본 평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 64 이상 그리고 66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표준화 시키죠. 자, 64 빼기 평균 65, 표준 편차 5. 확률부터 Z로 바뀌고요. 66 빼기 평균 65, 표준 편차 5로 나누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20, 마이너스 0.2가 나오겠네. 그치? 5분의 1이어서.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1이 나오죠? 그럼 얘는 0.2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0.2에서 2, 자,
자, 볼게요. 25명. 잠깐. 우리 잘못했어요. 아직, 지금 표본 평균 이걸 안 했네. 자, 이런 실수하면 안 돼. 바로 가면 안 돼. 지금 우리는 얘는 x의 평균과 분수할 되는 것인데, 지금 선생님 뭘 잘못하셨나? 이 표본 평균에, 이 표본 평균도 정균표를 따르고 그놈의 평균은 65 같지만 분사는 달라진다고 했죠. 자,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됐으니까 n분의 5 이제, 그러니까 25분의 25가 돼야 돼서 얘는 1이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뭘 잘못했어? 요 놈이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가 아니고, 자,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자, 표준화시킨 거 평균이 0이고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을 거고 플러스 1이 오른쪽. 그래서 1에 해당하는 0.34가 나왔죠. 그래서 얘도 0.34, 얘도 0.34. 그래서 0.68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5번 문제도 보도록 해볼게요. 자, 평균이 64,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는 모집단에서 자, 모집단이 있었는데 이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평균이 64고 표준 편차가 7, 그럼 7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샘플링 했는데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했어요. 자, n을 꺼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n개를 평균을 냈죠. 그것을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표본들의 평균. 자, 이랬을 때 이 바엑스가 이렇게 될 때에 이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확률은 표본 평균이 71 더하기 루트 n분의 7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것이 0.01 이하일 확률. 자, 그러면은 이 표준화 시켰겠죠. 표준화 시키면 이 뜻은 무슨 뜻이야? 자, 정규 분포가 있는데 이 평균은 60. 자, 표본 평균이 다시 자, 얘도 정규 분포이니까 아까처럼 해놔야겠죠? 평균은 64고 자, 표준 편차는 표본의 크기가 얼마야? n분의 77에 4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이 64였고 그래서 0.01 이하래요. 얘보다 자, 얘가 별이라고 해보자. 별보다 클 확률이 0.01. 그럼 별은 오른쪽이 있어야 돼. 그치? 얘가 0.5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0.01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때 우리는 z를 구했는데 얘가 0일 때고 요때 값을 알아내야 되죠. 자, 0.01이라면 얘는 0.49가 될 것이야. 그죠? 0.49에 해당하는 거 3이 나오네요. 따라서 얘는 3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별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별은 어떻게 구한 거야? 별에서 표준 편차, 평균 64를 빼고 표본의 크기가 아니고 표준 편차, 자, 루트 n분의 49니까 자, 루트 n분의 7이 되겠죠. 자, 이것이 3이었다라는 거야. 우리 별을 찾는 거야. 자, 그러면은 별이는 이 별이가 얘야, 얘. 일단은 정리해놓고 갑시다. 자, 별이가 자, 마이너스 64는 3 곱하기 루트 n분의 7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별이 누구였는데 별이 얘였단 말이지. 그럼 다시 적으면 71 빼기 루트 n분의 7.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n을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것이 1로 보내면 3, 7, 21인데 70이라고 마이너스 64 더하면 얘는 얼마고 7이 되네요. 7이 되죠. 자, 7이 되고요. 그러면은 얘는 루트 n분의 21인데 얘가 들어가서 더해지니까 28이 되겠죠. 그죠? 루트 n분의 7을 더해서
그러면은 루트 n은 양변에 루트 n을 곱하고 7로 나누죠. 그러면 루트 n은 7분의 28, 4, 7에 28, 4가 나오게 되네요. 따라서 루트 n이 4니까 자, n은 4, 4, 16, 자, 16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자, 요것이 오는 거 조금 어려운데, 자, 요거, 차근차근하게 잘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과의 관계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확률을 구한 연습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는 개념 원리로 돌아가 봐서 개념 원리 쪽에서 다른 유형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182페이지, 183페이지. 자, 봅시다. 필수예제 1번. 자, 통계조사. 자, 보기 중에서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만이 있는 대로 고르시오. 표본조사, 전수조사, 표본조사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보자. 건전지의 평균 수명조사. 자, 이런 것이 샘플링에서 표현해야겠죠. 모두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표본 조사가 적합하고요. 우리나라의 총인구 조사. 총인구는 샘플링 할 수 없죠. 이건 데이터에 정확하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샘플링에서는 안 된다.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의 조사. 자, 전국에 자동차 대수.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요. 과일의 당도 조사 이런 거죠. 과일을 했을 때 몇 개만 샘플링해서 그 당도를 다 체크할 수 없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률 같은 것이 표본 조사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뭐냐 이거는 자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이미 추출할 때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좀 우리 문제와 좀 별개의 것인데 그냥 한번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어서 자, 보면 봅시다. 한 개를 보고 추출한다는 말을 했어요. 5개 공을 들어있는 주머니. 그럼 얘는 뽑은 거 또 뽑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경우의 수야.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뽑는 거야. 자, 그러면은 뽑는 것이 뽑은 것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순열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면은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뽑았을 때 자, 1을 뽑았고 또 2를 뽑았고 2를 뽑았어요. 그죠? 1, 1, 2 뽑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자, 첫 번째 뽑은 거고요. 이게 두 번째 뽑은 거고 세 번째 뽑은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뽑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봐봐. 112가 나왔지만 211 될 수 있고 121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복원 추출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 중복 순열에서 5파이 3이 된 거야.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있을 때 여기는 최대 중복 개수 111 다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수 3개고 그놈의 종류는 1, 3, 4, 5 5종류 5파이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개씩 비복원 추출해. 비복원. 뺀 거 또 넣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중복될 수가 없어요. 뽑은 거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하나씩 뽑는다 했으니까. 한 개씩이라만 있잖아. 한 개씩. 여기 한 개, 한 개씩. 그래서 이제 1, 2, 3번에 따라서 자, 첫 번째 뽑은 것이 몇 개 나올 수 있고요. 5가지의 경우, 두 번째는 4가지의 경우, 3가지의 경우, 동시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즉, 순열이죠. 그래서 얘는 5P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3개를, 동시에 뽑는 거야. 동시에 뽑기 때문에 얘는 이 순서가 없어요. 그쵸? 추출하는 경우.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동시에 3개를 추출하는 경우야. 중복될 수 없죠?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5C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그리고 동시에 뽑느냐, 한 개씩 뽑느냐에 따라서 중복이 되고 중복이 안 되는 것들. 자, 이걸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얘기야. 이걸 다이렉트로 묻는 문제는 나오진 않고요. 그리고 문제 속에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걸 꼭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모평균과 표본평균에서도, 자, 문제 유형이, 뭐니? 자, 이거는 우리 아까 이렇게 설명 같이 해봤어. 저 개념 원리 문제에서 다 해봤으니까 직접 모평균의 평균 분산 평균도 해봤고 표본 평균의 분산 평균도 해봤죠. 그 비교를 했었죠. 그와 같은 문제야. 여러분이 한 번 더 해보세요. 이거는. 그리고 모평균의 평균 분산 평균 구하는 거는 우리가 개념 원리 쪽에서 했으니까 개노에서 문제 풀었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나?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다. 이 모집단의 크기를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모집단 어떻게? 모집단이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한 샘플링 4개, 표본의 크기를 4로 한다는 거죠. 그거에 이 4개의 평균을, 표본 평균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이게 모집단이죠. 그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얘는 묘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표본의 크기는 좀 4고요. 그럼 모집단의 평균 분산, 여기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야. 바로, 샘플링 이것들을 다 해서 구하지 말고, 이거 모집단의 평균 구할 수 있죠? 확률 변수, 확률과의 곱의 합 하면 평균 나올 거고,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실질적인, 근데 이것도 좀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그것만 하면은, 그래. 그 2개 문제만 더 해보고, 2개 해볼게요.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된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자, 150ml, 표준 편차 5ml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모집단이야. 자,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x는 따른다. 노멀 디비전 평균은 150. 자, 표준 편차가 5. 이렇게 되는 거죠. 5의 제곱. 자, 여기에서 음료수 중에서 100개를 임추는, 100개를 뽑는 돼요. 100개. 이 표본의 크기죠. 그때 표본 평균,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우리 아까 연습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걸로 쓰면 안 되고, 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이룬다라고 했죠. 100개에 대한 표본 평균들이. 평균은 모집단 평균 같고, 분산은 표본의 크기. 100분의 25. 이거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25니까 4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의 제곱이죠. 자, 이거 갖고 표준화시켜서 이거 구하는 거 우리 해봤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라스트 문제. 자, 필수예제 5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 18kg이고, 자, 표준편 4kg면 정규를 따른다고 한다. 이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 자, 표준평균 바엑스가 17kg 이상 10kg 이하일 확률이 이렇게 된다. 이때 오른쪽 표준 정규표를 보고 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이 있던 거죠. 모집 정규표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놈의 평균 18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4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됐겠죠. 자, 샘플링 했죠. 몇 개를? N개를 했대요. 자, N개에서 이 표본 평균, 이 N개에 대한 표본 평균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도 정규분포를 이룬다라고 했고, 자, 정규분포는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요, 평균은. 자, 분산은 표본의 크기 나와야 된다. 자, 표본의 크기 4니까, 4, 4, 16. 자, 16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온 거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얘가 바엑스가
17kg, 19kg 이하 1 확률이 0.8664래요. 이때 n을 구하라고 한 거죠. 자, 그럼 표준화 시키면 되겠죠? 자, 표준화 해보자. 자, 17 빼기 평균이 요걸로 가야 돼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자, 18 빼기 자, n분의 4, 루트 n분의 4 루트 n분의 4 이것이 이제 z가 되는 것이고 표준시켰으니까 얘도 19 빼기 18 루트 n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확률이 0.8664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정규분포의 평균이 지금 18이었고요. 그리고 얘는 19, 얘는 17. 이 간격이 똑같네요. 그럼 확률은 똑같이 나오겠죠. 즉 0.8664였으니까 자, 표준화 시키면은 얘가 0이 될 것이고 자, 얘가 지금 누구야? 얘가 얘예요. 그죠? 자, 요걸 정리하면은 잠깐 정리할까요? 요거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n 곱하면 4분의 루트 n이 되네. 얘는 4분의 루트 n. 자, 얘는 4분의 마이너스 n.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요것이 지금 4분의 루트 n이 되는 거야. 여기가 4분의 루트 n. 그래서 0.866 그런데 간격이 같기 때문에 0.86 반띵한 0.248 2316, 2312, 0.4332. 0.4332가 얘도 되고 얘도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그럼 0.4332에 해당하는 값이 뭔가? 1.5가 나오죠. 그 Z 얘가 4분의 루트 n이 1.5였다라는 거죠. 4분의 루트 n이가 1.5. 그래서 루트 n은 4, 5, 20, 4, 1은 4. 10이 나오죠. 아니, 4, 1은 4, 4, 5, 20이니까 6이 나오죠. 자, 그래서 n은 양변을 제곱해서 6, 6에 36. 그래서 n은 36이 되더라. 이제 그렇게 구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봤고, 여러분은 여기에, 여기까지 숙제를 다 해놔야 됩니다. 189페이지까지. 자, 다음 시간에는 자, 모평균의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